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겪고 계시다면 혹시 어떤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지금 현재도 그런 공황발작을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공황발작이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제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황발작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공황발작의 기본적인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공황발작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는 굉장히 공황발작을 겪으면서 죽을 것 같고 뭔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상황, 정황이 과연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공황발작의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공황장애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외에도 공황발작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황발작의 특성들을 좀 모아서 정리하자면, 첫째, 공황발작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결코 당사자가 공황발작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이제 죽음에 대한 절박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황발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중에서 병력 청취 과정에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보면, 자, 첫 번째 비행기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공황발작을 보통 이제 고소공포증의 형태로 해서 이것은 영화 또는 뭐 드라마에 매우 중요한 빈번한 소재로 나오기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병력 청취의 어떤 사연들이 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스튜어디스가 꾸민 이제 20대 여성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하는 이제 스튜어디스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이 공황 발작을 이 비행기를 타면 겪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공황장애 관련된 이제 정보를 시작하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해외에 계신 이제 한국인이 공황장애 관련된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이죠. 공황발작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6개월 이상 뒤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다른 친척이 이분을 이제 직접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그쪽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잠만 자면서 왔다. 그래서 겨우 올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연은, 이 30대 주부셨는데 20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그 뒤에 비행기를 타면 계속 공황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년 이상 해외는 당연히 못 가고 국내 이제 제주도 여행도 가족들끼리 간 적이 없이 그냥 육지에서만 여행을 다녔다, 이런 이제 사연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와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소재로서 고소공포증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육상에서 제 경험으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이제 이 공황발작의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하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이 공황발작이 시작돼서 그 뒤부터 계속 이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뭐 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제 30대 중반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질식감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하철에서 이제 내렸던 거죠.
내리고 이제 역에서 그 잠시 이제 좀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하철을 또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탔는데 또 역시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발작이 나타나서 한두 정거장 가다 또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내렸다가 또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탔다가를 반복을 서너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30분 넘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연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과 관련된 이 공황 발작은 상당히 진료실에서 병력 청취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이제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 접하게 되는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속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타면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진행하면서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휴게소를 들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방을 가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가야 된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교통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고속버스에 대한 이제 이 공황 발작을 겪는 분들이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과 공포를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기억나는 이제 몇 가지 사연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조명을 담당하는 촬영 기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고속버스로 통상 이렇게 대절을 해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생기면서 그 뒤로 고속버스를 탈 때마다 그래서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사연은 이제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10분 간격으로 이제 화장실 소변이 마렵다라는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본인이 고속버스를 타면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중간에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고속버스를 탈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들어보면 고속버스에서 공황 발작을 겪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소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분이 평상시에 뭐 계속 10분 단위로 화장실을 가느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고속버스 탈 때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에 좀 이 버스와 관련돼서 제일 안타까웠던 이제 사연은 실제로 이제 버스 운전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는 중에 공황 발작을 겪고 공황 장애가 시작돼서 버스 운전을 직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직업을 잃게 되었던 이제 그런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간간히 접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공황 발작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대중교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운전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 정체 구간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 이제 지체 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어느 일정 속도로 그냥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면 괜찮은데 가다가 이제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되면 막 이제 질식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 중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뭐 극장에서 가거나 연극을 하거나 어떤 식당에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줄을 가운데 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간에 줄의 가운데 껴 있으면 이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교통 정체 구간에서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운전을 힘들어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자기한테 덮칠 것 같다는 그런 극심한 공포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사고를 이전에 당해서 그런 트라우마로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고를 전혀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반대편 차량이 넘어와서 자기한테 덮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운전을 못 하시는, 운전을 하게 되면 또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 병력 평치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운전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이런 다리, 한강대교라든가 또 이런 그리고 고가도로 같은 약간 이제 붕 떠 있는 어떤 도로의 구조물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때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이제 분들을 또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리를 다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는 보면 특정 어떤 이제 다리 그리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 그 구간에서 어떤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구간을 잘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생각나는 한 가지 사연은,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어떤 한강 다리에 이제 특정 그 한강 다리를 건너다 중간에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만약 그 다리를 건너서 예를 들어 30분 정도에 직장에 도착을 했었다면,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다른 다리를 건너서 가야 돼서 1시간 반, 2시간씩 운전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다리라든가 고가도로 같은 뭔가 이렇게 평지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도로의 구조물을 갈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운전과 관련돼서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터널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 때 공황 발작을 겪고 이후에도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 터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짧은 터널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긴 터널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어디를 가야 된다면 이게 뭐 500m, 1km 이상 되는 그런 터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굉장히 긴 터널이나 또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터널들이 있죠. 그래서 굽어져서 뭔가 끝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굽어져 있는 이 구간을 가는 동안에 이제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특히 굽어져 있는 이 터널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운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놓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터널을 못 가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들하고 멀리 이제 뭐 어떤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터널이 없는 경기도권 내에서만 뭐 경기도에도 터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 터널이 많지 않은 이제 그런 경기도권 내에서만 터널이 없는 쪽만 이제 선택해서 간다든가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자기 삶의 반경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터널과 관련된 이런 이제 공황 발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사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신호를 만나게 돼서 신호 대기를 하는 일들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신호의 대기에 걸려서 이 빨간불이라든가 노란불을 보게 되면 이제 공황 발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운전 중에 신호 대기만 걸리면 이제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보행하는 중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건너편에 있는 어떤 빨간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이 뭐 비행기라든가 또 지하철 그리고 고속버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공황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이제 정답은 존재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특성을 하는 공통점을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폐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비행기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지하철은 일단 타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된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구속감을 이제 우리가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은 밀집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려서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막 꼼짝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굉장히 그 허용된 공간이 이제 좁은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구속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구속감을 이제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제 사고의 위험성을 언제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당사자들에게 이동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낮은 확률의 사고지만 이것이 이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서 내릴 수 없다라든가 또 이런 지하철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아주 좁은 공간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어떤 구속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폐쇄된 공간에 대한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공황 발작 때문에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통 중에 하나는 발작 자체도 있지만 이제 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반경 한 5km 내에서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거대한 하나의 감옥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공황장애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공원이나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넓고 개방된 장소로 자주 나가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의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부로 외출할 때 이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광장공포증이 없다면 어떻게 됐든 자주 이 개방된 장소로 노출되고 나감으로 인해서 삶의 반경을 단 1m, 100m라도 이렇게 넓히는 과정들을 좀 반복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공황발작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또 있는데, 이것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